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기출 수업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쉬어서 갑자기 기출의 스피드를 감당하시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출 부트캠프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파트는 바로 13번째 강의의 내용입니다. 59번부터 79번의 내용들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다 정책의 의제 설정 파트입니다. 의제 설정 파트에서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 문제의 구조화였습니다. 사회 문제가 구조화되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의제 채택이 쉬워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9번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의 1종, 2종, 3종 오류,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보통 문제를 정의하는 의제 설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3종 오류고요. 나머지 문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1종이나 2종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가 2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실제 발생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게 2종 오류입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건 1종 오류가 될 테니까 요거는 X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1종 오류는 알파, 2종 오류는 베타로 표시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0번 문제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더니 얘기했던 61번 문제의 구조화 방안 아시겠지만 문제는 상호 관련된 네 가지의 단계 요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감, 탐, 정, 구입니다. 감지하고 탐색하고 그다음 정의하고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까지 들어가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추상화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문제의 탐색이 요로 가줘야 합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정책 문제의 존속 기관이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으로 문제 분석 기법입니다. 포와 표본 추출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존속되었는지 요걸 확인하는 것은 바운더리, 경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의 기법들은 여러 개지 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63번입니다. 문제의 사회적 유의성이 높다라는 건 구성원의 관심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을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64번.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가 낮다면,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책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되겠죠. 자, 크랜스는 선출직 지도자들이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는 사실 표랑 직결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문제들이 선거에서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집합적 문제에 반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크랜스는 선출직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적 규제에 관련된 공익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정책 의제를 하기가 힘들다, 한계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X가 되죠. 정책 문제의 정책 수혜 집단,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정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어디냐면 아직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면 아직 정부 의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68번입니다. 컵과 로스가 유형화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고요. 정부가 다시 이걸 행정 피하를 통해 공중 의제로 전개해 주는 것 음모형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동원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됐죠? 자, 69번 갈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69번. 콕과 로스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 중에서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외부 주도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외부 주도형은 아니에요. 외부 주도형은 대중 의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정부 의제가 진행이 되고요.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진행이 되었다. 이거는 내부 접근형 아니면 동원형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 의제와의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와의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메이의 모형 중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고요.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정부이다. 자, 그럼 머릿속에 일단 표가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대중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 공고화형 혹은 굳히기형 되죠. 이미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추진합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72번 내부 접근형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 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 공중 의제화하는 것을 꺼리고 비밀스럽게 의제 설정을 해주는 것을 원하죠. 맞습니다. 동원형은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이 됩니다. 그다음 민간을 설득시키기 위한 행정 PR이 진행이 되죠.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정부의 직권적 세력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맞고요. 자, 74번입니다. 하울리컬 라메시 모형입니다. 메이 모형을 다시 재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공중의 지지가 낮습니다. 근데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국가가 아닌 사회래요. 요게 내부 접근형의 특징이고요. 내부 접근형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의사 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주한다. 의사 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집단이 있을 거고 그들이 의지 설정을 주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조직의 주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지로 선택된다고 본 거는 체제 이론이 아닙니다. 체제 이론은 오히려 케이트 키퍼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거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을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X가 되죠. 자, 76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에 동형화 모형. 정부 간의 정책이 전이된다. 동형화된다. 그러면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모방을 하거나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킹던의 정책창, 흐름창 모형에 의하면 정치, 정책, 문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교차되죠. 정치의 흐름은 정치적인 사건들, 국가적인 분위기의 전환이나 선거에 따른 행정부, 의회의 인적 자원들의 교체, 이익 집단들의 로비 활동, 압력 행사 이러한 것들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치의 흐름이 맞습니다. 77번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78번 가볼까요? 킹던의 정책 창 이론은 문제의 흐름, 이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의 내용이 만날 때 틀렸지. 제가 1타 3P라고 했습니다. 프로블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슈가 아니라 정책 흐름. 그죠? 팔리시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팔리틱스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틀렸고요. 이러한 킹던의 정책 창, 정책 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 발전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79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제 설정에 관한 것들은 다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기출 부트캠프 14일차, 네, 중간에 추석 연휴 뽀개기 빼고요. 14일차 14번째 강의 진행했고요. 요거는 저희 기출 수업 13관과 연결이 됩니다. 13관 정책 의제 잘 보시고요. 요 내용 가지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오늘 하루 되게 잘 보내셔야 하고요. 벌써 토요일입니다. 연휴가 껴서요. 새로운 시작을 수요일 날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되게 빠르게 휴일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추석 연휴 뽀개기를 계속 제가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이야. 조금 난감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린 열심히 달릴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정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나를 거예요. 자,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 아침 또 일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